동해 한가운데 우뚝 솟은 두 개의 섬, 독도는 단지 작은 바위섬이 아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주권과 정체성이 응축된 상징적 공간이며 오랜 세월 한민족이 지켜온 우리의 영토이다. 하지만 일본은 현재까지도 독도에 대한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맞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자료, 국제법적 기준, 그리고 문화적 상징성을 근거로 한 종합적 설명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독도가 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지에 대해 역사적 근거, 문화적 평가, 그리고 보편적 논리를 바탕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하나, 역사적 근거. 문헌과 행정기록으로 본 독도는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의 생활권 안에 존재해왔으며 조선시대부터 명백히 조선의 영토로 인식되었다. 이를 입증하는 역사적 문헌과 행정기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초기부터 등장하는 문헌들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울릉도와 함께 우산도가 명시되어 있다. 이 기록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강원도 울진현 동쪽 바다에 있다.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실제로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이처럼 독도가 보인다. 이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조선의 영토로 인식되었으며 실제로 조선 정부가 이를 행정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증거이다. 둘째, 17세기 안용복 사건은 독도가 조선의 실효적 지배 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어민의 울릉도 침입에 맞서 조선의 어부 안용복은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주장하였다. 당시 일본 막부는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어업 금지를 명령하였으며 이는 일본 정부 스스로가 이 지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셋째,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에 군 설치를 명하고 그 관할 범위에 독도를 명확히 포함시켰다. 울릉도, 죽도, 석도 중 석도가 독도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이는 독도를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통치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편입한 1905년 이전까지 독도는 분명히 대한제국의 통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 넷째, 일본 스스로도 19세기 후반까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바 있다.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는 태정관 지령을 통해 울릉도와 웨일도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였다.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이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둘,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독도의 지위. 현대 국제법상 영토의 귀속은 선점과 실효적 지배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판단된다. 이 기준의 근거에도 독도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실효적 지배를 유지해왔다. 1954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경찰이 독도에 상주하고 있으며 경비시설과 거주시설, 등대, 통신시설 등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또 울릉군 독도리라는 행정구역명도 존재하며 대한민국 주민등록상 독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민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관리 행위는 국제법상 영토주권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이다. 반면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중 독도를 은밀히 심한해연에 편입하였다. 당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였기에 일본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제국주의적 강탈이며 불법 점유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은 일본의 제국주의 확장을 부정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일본의 모든 해외 영토 포기를 명시하였다. 일본은 독도에 대해 명시적 언급이 없음을 이유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억지이며 독도는 애초에 일본 영토가 아니었기에 반환 항목에 포함될 필요도 없었다. 셋, 문화적 평가. 독도의 정체성과 국민의식에 따른 독도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과 주권의식의 상징이다. 역사적으로 식민지 시절 일본에 의해 강탈당한 수많은 자산과 영토 가운데 독도는 오늘날까지도 회복된 땅이자 살아있는 역사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깊은 상처이자 동시에 지켜야 할 자긍심이다. 교육 현장에서 독도는 역사 교육의 핵심이다. 초중등 교과서에서 독도는 우리나라의 동쪽 끝이자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소개되며 해마다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에는 다양한 교육과 행사가 열리고 있다. 청소년과 시민들은 독도를 수호하는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많은 예술작품과 노래, 문학작품에서도 독도는 주권의 상징으로 그려진다. 또한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생태학적으로도 가치 있는 섬이다. 희귀한 해양생물과 조류들이 서식하며 한국 해양 생태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가치 또한 문화적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네. 독도의 합리적 귀속 논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귀속 논리로 본 독도는 위치와 생활권, 역사와 관리 실태를 보아도 독도가 한국 땅임은 상식적인 판단이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약 87.4km이며 일본의 오키섬에서는 약 157.5km 떨어져 있다. 지리적으로도 울릉도와 함께 하나의 군도를 이루는 독도가 한국 생활권 안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더불어 독도 주변 해역은 한국 어민들의 어장으로 수백 년간 이용되어 왔으며 독도는 한국 기상청, 해양수산부, 해경 등이 정기적으로 관측하고 관리하는 지역이다. 반면 일본은 독도의 어떠한 실질적 관리도 하지 못하며 오직 정치적 선전과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 주장하면서도 실질적 관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주장이 허구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만일 일본이 진정 독도를 자국 영토로 여긴다면 이미 상주인력을 두고 관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 지배를 하지 못하는 현실은 일본의 역사적, 국제법적, 문화적 논리 모두가 빈약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 조선시대의 문헌과 대한제국의 공식 문서, 안용복의 항해, 일제강점기 이전까지의 일본 정부 문서까지 모든 자료는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국제법의 기준인 실효적 지배도 명확히 충족하며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관리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 과거를 덮으려는 역사 왜곡이며 이로 인해 한일 간 외교적 마찰과 국민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과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독도는 단지 영토를 넘어 민족의 정체성과 주권의 상징으로 영원히 우리 곁에 남을 것이다. 독도는 단지 대한민국의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 자체인 것이다. 이것으로 독도가 왜 대한민국의 땅인지 똑똑히 알았을 것이다. 독도의 황금일출을 감상하시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